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와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손주는 어때요?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지 뭐예요. 선생님이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손녀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고 가슴이 절로 펴졌습니다. 친구도 당연히 함께 기뻐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봤다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대단하네.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리깔면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 자랑을 한 것뿐인데 할머니가 손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을 혼자 되돌려 봤습니다. 숟가락을 멈추던 친구의 손, 밥그릇으로 향하던 시선, 헤어지면서 건넨 어색한 다음에 봐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건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친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것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보려 합니다. 왜 자식 자랑이, 손주 자랑이 오랜 우정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제가 뒤늦게 배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 지인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이분을 편의상 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올해 74이십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어느새 6해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십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고 크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행복하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정 여사님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오전 내내 TV를 보다가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오지 못하고 손주들은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바쁩니다. 사실 그 일상이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명자 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자 씨와는 젊은 시절 같은 동네 아파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신혼이었고 두 사람 다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배를 보고 웃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40년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밤새 울면서 전화하던 사이였고 시어머니 제삿날 김치전을 함께 부치던 사이였고 갱년기가 와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때는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 여사님은 명자 씨를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쌍화차를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무릎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동네에 새로 생긴 정형외과가 괜찮다는 이야기, 올 가을엔 단풍 구경을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런데 대화가 어느 순간 자녀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사실 정 여사님은 그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32살 된 막내 아들이 몇 번의 고백 끝에 드디어 대기업 공채에 최종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고 회사 이름도 누구나 아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으로 지새웠던지 첫 번째 불합격 통보가 왔을 때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 두 번째,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밥을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기억.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드디어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기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명자 씨라면 함께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할 사이인가,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자야, 우리 막내 있잖아. 이번에 땡땡그룹에 붙었어. 몇 번이나 떨어지더니 이번에 드디어 됐더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정 여사님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40년 친구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너머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자 씨의 손이 찻잔 위에 멈췄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 짧은 침묵이 정 여사님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잘됐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어머, 어디에? 언제? 연봉은? 수다가 이어졌을 명자 씨가 그날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칭찬인데 왜 그게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는지, 어쩐지 그 말이 벽에 튕겨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는데 뭘 잘못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명자 씨는 추워지네, 감기 조심해요,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골목을 돌아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정 여사님은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 여사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지만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기쁜 소식을 나눈 것뿐인데 자식 잘됐다고 자랑하는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이후 명자 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이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왔지만 예전처럼 언제 만날까?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 2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만 되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늘 가던 카페 근처를 지나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더 쓸쓸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중에 정 여사님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명자 씨의 막내 아들이 그 즈음 2번째 이직에 실패했다는 것을, 회사를 옮기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몇 달째 집에 있었다는 것을, 명자 씨가 그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얼마나 속이 탔는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는 것을. 정 여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냉장고 문을 연 채 한참을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기가 발등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정 여사님의 머릿속에 그날 카페의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명자 씨의 손이 찻잔 위에 멈추던 순간, 그 1초, 2초의 침묵,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를. 명자 씨는 그 순간 정 여사님의 기쁨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정 여사님, 아들 사이의 거리를, 자신이 보내고 있는 긴 겨울과 친구가 맞이한 따뜻한 봄 사이의 간격을, 본인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단지 찻잔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삼킨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친구 가슴에 대고 자랑을 한 거잖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균열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계란 참 묘합니다. 싸는 데는 40년이 걸리지만 흔들리는 데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정 여사님은 그 겨울을 유독 길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문자를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식탁 위 휴대폰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정 여사님은 큰딸과 저녁을 먹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엄마, 기쁜 건 기쁜 거고 그걸 꼭 말해야 했어? 그 말이 정 여사님 명치 아래를 텅 비게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정 여사님의 이야기가 단지 한 분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친밀했던 관계가 단절될 때 심리적 충격이 가장 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단절의 원인 중 상당수가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관계를 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 채 거리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스탠퍼드 장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건강 수명과 직결됩니다. 긴밀한 우정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년의 친구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소중한 관계를 자랑 한마디로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근거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타인의 기쁨에만 집중하고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놓치는 것은 우정의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쁜 것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진짜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기쁨의 공유가 아니라 고통의 공유입니다. 상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기억, 내가 무너질 때 손 잡아준 기억, 그것이 40년 우정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 위에 내 자식 자랑이라는 찬물을 끼얹으면 뿌리가 상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 여사님은 이걸 너무 늦게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했을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가슴에 그런 말을 꽂은 적이 없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운 것에서 뽑아낸 3가지 수칙을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쁜 일은 나누되 상대의 계절을 먼저 읽어라. 자식이 잘 됐습니까?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누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친구는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가? 봄볕이 따뜻한 친구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상대가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시기라면 내 자식 합격 소식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자식 이야기는 꺼내되 고생한 이야기를 앞에 놓아라. 만약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면 순서를 바꾸십시오. 얘가 몇 번이나 떨어지면서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 나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러다 이번에 겨우 됐어. 이 한 문장이 달라집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먼저 꺼내는 것.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도 비슷한 고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감의 자리가 열립니다. 기쁨이 앞에 오면 비교가 되고 고생이 앞에 오면 공감이 됩니다. 이 순서 하나가 오래된 친구를 지킵니다. 세 번째, 사소한 성공은 혼자 간직하라.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에 대한 정직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기쁨이 상대방도 함께 원했던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얻은 것을 상대방은 얻지 못했을 때 그 기쁨은 나누는 순간 칼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자식의 성공, 손주의 번성, 경제적 여유, 이런 것들은 가슴 깊이 간직하되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기쁨은 혼자 오래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삶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잘 산 사람은 티가 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이미 균열이 생겼다면 말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정 여사님은 명자 씨에게 문자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그때 정 여사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명자 씨가 무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 근처 한약방에서 무릎에 좋다는 파스를 사서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문자 한 줄만 남겼습니다. 무릎 낫길 바라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명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통화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이어졌습니다. 말로 풀리지 않는 관계는 작은 행동으로 녹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10마디보다 상대의 아픈 무릎을 기억하는 한 번의 행동이 더 깊이 닿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메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준 적은 없었을까?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방법은 배웠지만 기쁨을 간직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니 달라지면 됩니다. 40년 우정은 단 한 번의 자랑으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친구 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그분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친구의 자랑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